안녕하십니까. 최광특성화고등학교 자동차 IT 특성화고등학교 동일공업고등학교의 입학 설명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상담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학과 소개입니다. 동일공업고등학교는 총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교과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는 실제로 실습 교과를 우리가 가리키는 교육과정에 넣어있는 교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격증은 주요 자격증을 자격증으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넣어놨습니다. 디지털 전자제어과는 최근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학과로 학과 개편이 승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학하실 때는 디지털 전자제어과로 입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미디어 보안과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학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정평가형이라고 해서 주로 방과후를 이용하거나 교과 시간을 다 이용을 해서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공간 디자인과는 건축이라든지 토목에 관련된 교과를 교육과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건설 이런 사무소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창작과는 방송,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를 학습하는 학과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각종 방송이라든지 또는 영상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과는 기계과로서 냉동공조라든지 또는 에너지에 관련된 특히 태양열 설비를 이제 시공을 한다든지 유지 보수하는 그런 관련된 분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취업에서는 유리한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자동차과는 최근 자동차과에서 미래자동차과로 개편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미래자동차과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 정비라든지 그리고 도장, 검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특히 아우스빌딩 같은 외제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외제차에 관련된 수리, 그 다음에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하고 취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 특색입니다. 전국 최상위 수준의 공무원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또 지방청이나 인사혁신처 같은 중앙직 공무원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공무원과 관계된 공기업들 또는 더 좋은 그런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로 현황입니다.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이 되겠고요. 진학률은 전체 진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취업률이 진학률과 합하면 100%가 넘어가죠. 이 이유는 취업률은 진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전체 취업률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고요. 진학률은 전체 학생들을 100으로 놨을 때의 진학률을 우리가 통계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통계 방식과 똑같이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가면 좋겠지만 중견기업이라든지 또는 강소기업 같은 곳에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진학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그래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정도를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곳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거의 다 대부분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재직자 특별전형은 지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공부를 하게 되고요. 평가도 따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입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학과를 10개 반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지원공간 디자인과와 콘텐츠 창작과는 1개 반, 나머지 학과는 2개 반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 정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인가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전형 100%인데 각 학급당 26명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반씩 모집하는 학과들은 52명씩 모집이 되고요. 나머지 2개, 지원공간 디자인과와 콘텐츠 창작과는 1개 반씩이기 때문에 26명씩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은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가 접수일이 같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전형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각 중학교에서는 나이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원서 제출을 해 주시겠고요. 원서 접수를 다 한 이후에 중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원서 출력물을 함께 그 취업 희망서하고 같이 동봉해서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다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전형 일정은 원서 접수는 이와 같고요. 1차 서류 심사는 11월 9일날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1.2배수로 1차 전형 합격자를 공고를 하고요. 그 이후에 1.2배수에 합격한 학생들은 2차 전형에 11월 10일날 동해공업고등학교에 직접 오셔서 자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희망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모든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 의지가 명확해야 하지만 모두 다 100% 취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 와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그 의사를 표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진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한 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그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할 때 신중히 잘 선택을 하시고요. 1차 전형과 2차 전형이 있는데 1차 전형은 모집 정원의 1.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차 전형은 담임교사 추천서와 취업 희망서가 있는데요. 담임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거의 채점하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양식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받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취업 희망서인데요. 취업 희망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필로 써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양식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에 정성껏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량평가입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로 채점하거나 하진 않고요. 컴퓨터로 다 채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출결 상황이 20점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여할 수 있는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결이 좋지 않은 학생은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출결에서 환산이 돼서 점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성적이 안 좋더라도 출결이 내가 좋다 하면은 한번 지원해서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형입니다. 2차 전형은 자기소개서 평가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1차 전형 점수와 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형을 보시게 되면 1차 전형 점수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1차 전형의 점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2차 전형은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11월 10일 날 금요일 날 동해공고로 직접 오셔가지고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필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바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합해서 200점 만점으로 해서 채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류 양식입니다. 취업 희망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양식을 많이 저희가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썼고요. 중요한 거는 100자 내외로 쓰셔야 합니다. 100자 내외로. 2차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학교에 직접 오셔서 쓰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자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모든 서류는 자필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100자 내외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지만 정성을 들여서 꼭 잘 써서 정성껏 써가지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자, 요 양식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탭에 저희가 다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요. 접수하는 그 시점부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탭에 이렇게 탑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평균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학과별로 평균 내신 점수가 있습니다. 출결 점수가 바뀌지 않는 한 요게 이제 중학교의 평균 내신 점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커트라인 점수 같은 경우는 이 점수에서 한 10점 정도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이 높더라도 출결 점수의 환산점이 상당히 비율이 크기 때문에 출결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조금 내신 점수가 좋지 않더라도 출결 점수가 좋으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과가 안 되기 때문에 학과 선택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디지털 전자제어과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전기전자과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컴퓨터 미디어 보안과는 내년도에 IT 융합 컴퓨터과로 학과 개편이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 과 이름으로 바꿔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A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능을 볼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은 학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특성화고는 수능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보고 싶으면 본인이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교재를 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위에 인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학년 때는 기초 전공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격증 취득은 필수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쪽 공무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기 기능사는 필수로 보유하고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취득을 2학년 때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3학년 때는 NCS 전공 심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공무원 준비를 하고요.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요? 물리는 필수고요. 물리는 공통교과입니다. 그리고 전공 2과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직은 전기 일반이라는 과목과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취업을 해야 하나요? 우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취업의 교육과정이 다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실습도 대부분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배우는 그런 직무를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취업과 진학의 진로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자격증은 물론 1학년 때부터 학과에서 방과 후 학교가 개설됩니다. 물론 교과 시간에 배운 전공 지식으로 자격증을 따로 본인이 공부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 기능사와 관련된 전공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지금 학습 영상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따로 개인이 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대협력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문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상담을 받고, 물론 3학년 1학기 때부터 기초 작업을 해야겠죠.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고 또 어떤 회사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상담도 받고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동일공업고등학교의 입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